앞으로는 신규 아파트 건설을 마친 후 사용검사 승인 단계에서 전체 세대수의 2에서 5%가 무작위로 추출돼 바닥 충격을 차단 성능을 평가받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아파트 층간소음 사후 확인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위한 생활부패를 줄이겠다고 해가지고 작년 8월 달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 후속 조치로 법률이 되었는데 법률이 이제 시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국토안전관리원에서 공공주택 바닥 충격 성능 검사를 이제 첫 시행을 했는데 실시를 했습니다. 서울 미아동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해서 충격음을 측정을 했습니다.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이제 미아동에 새로 이제 개정된 주택법에 따라 가지고 공동주택 바닥 충격음 사후 성능 검사를 처음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바닥 충격음 성능 검사 제도는 입주를 앞둔 공동주택의 바닥 충격음 차단 구조가 성능 검사 기준을 이제 적합한지 이제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49dB이 되겠습니다. 성능 검사 대상은 작년 8월 개정된 주택법이 시행된 이후 사업 계획 승인을 받은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입니다. 그래서 49dB이 기준이 되겠습니다. 만약 이제 이에 미달한다 그러면은 이제 보안, 시공, 손해보상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공사에서는 중간 소음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슬라브 두께를 더 두껍게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음 측정을 위해 마이크로폰과 무지향 스피커를 설치를 해서 이제 측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 8월 달에 보면은 층간소음 완화 조치를 하는 신규 분양 아파트에 대해서 용적률을 제고한다는 이런 메리트를 줬습니다. 그리고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축 아파트 바닥 슬래브 두께를 현재 210mm 이상 두껍게 할 경우 약 300mm 정도 한다고 그러면은 용적률을 5% 상향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건설 비용이 더 들기 때문이죠. 그리고 기왕공률 아파트에 대해서는 층간소음 완화 인테리어 공사할 경우 일부 비용을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는 이제 신규 아파트 건설을 마친 후 사용검사 승인당에서 전체 세대 2에서 5%가 무작위로 추출돼서 바닥 충격음 차단 성능을 평가받아야 됩니다. 주택법 개정의 주요 내용을 보겠습니다. 보면은 바닥 충격음 성능 검사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공동주택 시공 이후 바닥 충격음 차단 성능을 검사하는 성능 검사 기준을 마련해 실태 조사 등을 반영해 경량 충격음과 경량 충격음 모두 49dB로 이제 마련을 했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중간 소음을 강화하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닥 충격음 성능 검사 방법 등을 규정했습니다. 바닥 충격음 성능검사 대상 샘플 세대 선정은 공동주택의 평면 유형, 면적 등 분양주와 연계해서 객관성과 신뢰성이 담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개선 공고 및 이행 결과 보고 절차를 수립을 했습니다. 주택법이 이제 개정됐다는 거죠.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해서 이제 층간소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이제 의무화 되기 때문에 건설사에서는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서 각종 이제 시스템을 마련하고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을 보겠습니다. 층간소음 방지에 대해서 이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입주자들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고 그 다음에 피해자 요청과 관리주체의 조치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 협조, 피해자 조정 신청, 층간소음의 기준, 관리주체 입주자인 교육, 자치조직 구성 이런 것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슬라브는 이제 그 바닥이 굉장히 얇습니다. 120에서 150mm죠. 그 바닥과 이제 그 위층의 바닥하고 이렇게 차이가 이제 있는 그 굉장히 중요할 텐데 바닥의 그 슬라브 두께가 얇다는 거는 이제 밑에 층에 이제 층간소음이 전달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슬라브가 120에서 150mm인데 210mm 이상 돼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 210mm 이상 됐을 때 300mm까지 됐을 때는 이제 용적률을 상향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각종 건설사에서 하고 있는데 삼성물산에서는 고중량 바닥 패널과 스프링을 활용해서 층간소음 차단 신기술을 개발했다는 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중량 바닥 패널과 스프링을 활용해서 사전 제작한 모듈 현장에 조립하는 형태로 시공해서 충격 흡수 성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듈러 방식이라 시공이 쉽고 균일한 차단 성능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소음이 줄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그 모듈러 방식이라는 거는 이제 그 조립한다는 현장에서 조립한다는 거죠. 그리고
바닥 충격업 차당 성능 1등급을 지난 7월 8일부터 기준이 완화돼서 경량 중경업이 각각 30대실 이하인 경우에만 받을 수 있고 용적률이 5% 상향 등이 검토되고 있다는 겁니다. 국가 소음 정보 시스템에 들어가면 층간소음이라는 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층간소음의 범위로서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범위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 피해를 주는 각고의 소음을 포함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욕실, 화장실 등 다용도실 급수 배수로 인한 발생한 소음은 제한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직접 충격 소음입니다. 뛰거나 걷는 동작 이런 게 이제 발생하는 거죠. 그 다음에 공기 전달 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 사용으로 인한 발생하는 소음이 층간소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에 해당하지 않는 내용이 있습니다. 급배수 인테리어 공사 소음, 동물 활동, 코골이, 부부 생활 소리, 사람 육성, 보일러, 냉장고, 에어컨, 실행기 소리, 부엌 조리, 운동기구, 청소기, 안마기, 담배, 음식 냄새 여러 가지 있습니다. 층간소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서로서로 조심을 해야겠죠. 왜냐하면 공동 생활이기 때문이죠. 공동주택이라는 거는 공동주택에 보면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이 있습니다. 공동주택 이해의 범위로서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상가건물, 오피스텔, 원룸 등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다가구 주택하고 오피스텔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경범죄에 대해서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소음별 사례별 소음의 크기를 보면은 이제 120dB면 전투기 소리죠. 110은 자동차 경전 소리, 그다음에 100dB는 열차 통과 소리입니다. 우리가 이제 49dB니까 50 같은 경우는 이제 조용한 사무실 정도입니다. 40이 도서관, 30이 심야의 교회, 속삭이는 소리 이 정도죠. 그래서 이제 49라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정책 기본법에서는 이제 각 영도 지역에 따라 가지고 이제 소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지역에서는 전용주거와 병원, 학교, 도서관에서는 50dB 이하, 일반주거, 준주거에서는 55. 그 다음에 도로는 조금 더 시끄럽겠죠. 그래서 일반주거, 준주거에서는 65dB이 되겠습니다. 낮에죠. 당연히 이제 밤에는 더 조용하기 때문에 더 소리가 이제 더 데시벨 기준이 강화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국토관리원이 공동주택 층간소음 검사를 이제 앞으로는 이제 사용 검사 전에 국토관리원에서 중간소음을 이제 측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바닥 충격음 성능 검사를 위해서 주택법이 개정됐는데 이번에 이제 새로 도입된 어떤 규정에 따라 가지고 이제 측정을 하게 된 겁니다. 입주 위한 사용 검사를 받기 전에 바닥 충격음 성능 검사 기간부터 바닥 충격음 성능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이제 사용 검사장에 군 시장구청장에 제출해야 됩니다. 성능 검사 결과 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보완 시공 또는 손해배상 조치를 사업 주체에 공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 충격음 성능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바닥 슬라브가 두꺼워야겠죠.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축 공동주택의 바닥 충격을 차등 성능을 기준으로 이제 강화한다는데 기존에는 경량은 58, 중량은 50. 이제 가벼운 거는 조금 더 상향 경량이 이제 58dB니까 좀 높았죠. 중량은 50이었는데 이거를 공이 경량 중량 49dB로 강화를 했습니다. 바닥 충격 성능 기준과 층간소음을 기준을 이제 비교를 해보면은 바닥 충격 차단 성능 기준을 경량 중량 49dB를 했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바닥 자재 품질을 이제 굉장히 이제 중시하는 거죠. 그래서 중간소음을 줄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소음은 교통소음, 생활소음, 항공소음, 공장소음, 철도소음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도시의 인구 증가와 또 더불어 도시와 상업화에 따라서 생활소음이 이제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데 생활소음은 서로서로 이렇게 조심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특히 건설사에서는 바닥 어떤 슬라브를 조금 더 두껍게 하고 증간소음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제 건설비가 더 들 텐데 이거는 용적률 상향을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층간소음에 대해서 이제 주택법이 개정돼서 금년 이제 9월부터 이제 층간소음 준공 전에 아파트가 준공 전에 층간소음 테스트를 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